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순 없을까? 하고요. 오늘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강력하고 또 과학적인 도구죠. 인지행동 임원 코칭 사용 설명서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칭이 왜 필요한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역설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성공 자체가 더 큰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거죠. 이 코칭이 바로 그 성공의 역설을 깨부수기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그 본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는 정말 잘 먹혔던 나만의 성공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새로운 생각을 막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옛날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하는 그런 순간 말이죠. 그러니까요. 많은 리더들이 마주하는 진짜 과제는 실패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탁월한 성과로 점프하느냐 이거예요. 꽉 막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요. 바로 이 생각의 습관을 깨고 도약하는 것, 이게 진짜 게임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정체기를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바로 뇌를 위한 코치를 만나는 겁니다. 좀 흥미롭죠? 이 특별한 코칭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칭이랑은 뭐가 다른지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릴게요. 우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심리치료와 임원 코칭의 차이점인데요. 심리치료가 과거의 상처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한다면 임원 코칭은 좀 달라요. 이미 잘 달리고 있는 선수가 기록을 더 단축하도록, 즉 미래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돕는 거죠. 아예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인지행동 임원 코칭, 줄여서 CBEC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바쁘고 결과가 중요한 리더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심리치료 기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만 쏙쏙 뽑아서 비즈니스 현장에 맞게 아주 날카롭게 다듬은 거죠. 근데 이 코칭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그건 바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무려 325개가 넘는 연구 결과로 효과가 증명된 인지행동치료, 그러니까 CBT라는 아주 단단한 과학적 기반 위에 서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조언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모든 접근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어려움은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습관에 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원리가 아주 명확해져요. 보세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우리는 바로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가 숨어 있어요. 바로 자동적 사고, 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의 해석이죠. 이게 바로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 하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자동적 사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 생각을 의식의 영역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 생각을 내가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는 거죠. 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느냐. 코치와 리더가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인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내가 원하는 비전을 명확히 하고요. 둘째, 그 비전을 가로막는 지금 내 생각 패턴이 뭔지 파악하는 거죠. 셋째, 그럼 어떤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볼지 아이디어를 내고요. 넷째, 이걸 아주 작은 실험으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걸 나중에는 코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코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이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협력적 경험주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코치랑 리더가 한 팀이 되어서 내 마음의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냥 앉아서 조언을 듣는 학생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왜 이럴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직접 실험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게 바로 그 실험을 기록하는 생각 기록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간 팀 회의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다 주도 안 하면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옛날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식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실험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좀 들어주면 오히려 팀원들이 성장할 기회가 될 거야 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코칭은요,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고요. 진짜 목표는 나의 잠재력을 완전히 터뜨려서 성장, 그 자체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 강점을 살려서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까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고장난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 거름을 줘서 더 무성하게 만드는 것. CBX는 바로 이 성장의 관점을 지향합니다.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 잠재력 개발 도구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생각의 함정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모든 걸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로만 보는 흑백 논리. 또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이제 다 망했어 하고 최악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해 라던가 완벽해야 돼 같은 강박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발목을 잡는 생각의 함정들입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지적 유연성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생각에 꽉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예측 불가능한 일이 터졌을 때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힘. 이게 바로 계속해서 높은 성과를 내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의 함정은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조직 전체에 미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숫자 128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영국에서만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1년에 사라지는 근무일수예요. 정말 엄청나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것 하나는 꼭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인지행동 임원 코칭의 최종 목표는 코치한테 계속 의지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의 코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나의 이상적인 미래, 그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도 모르는 자동적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요.